여러분, 혹시 미국 뮤지컬 해밀턴 들어보셨나요? 사실 그 작품의 원천은 바로 한 권의 책, 론 천호의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금융 정치 시스템을 만든 남자,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의 원조라 불리우는 남자, 알렉산더 해밀턴의 드라마틱한 삶을 론 천호의 알렉산더 해밀턴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해밀턴, 론 천호라는 전기 작가의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책을 좀 리뷰해보고자 하는데요. 진짜 역대급 힘들었습니다. 두께가 이래요. 저 얼굴 크기. 책 크기는 그냥 비슷한 책인데, 아닙니다. 책 크기도 좀 크다, 그치? 지금 이거 제가 개미 읽고 있는데 요게 요만하거든요. 근데 두께. 요 책이 거의 한 5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두께 보세요. 아우 무거워. 이제 벽돌이에요, 벽돌. 이 책이 정확하게 페이지 수가 뒤에 주석까지 합치면 1400페이지가 넘고 그 주석을 빼도 13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거의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다 읽어냈고, 일단 되게 뭔가 들고 다니기 무거웠어. 제가 이제 주로 운전을 해서 다니니까 그 차에다가 가지고 다니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읽을 수는 없는 그런 책이고, 일단 론 천호라는 사람은 이제 전기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인전을 주로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워싱턴 전기도 썼어요. 워싱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있죠. 미국 초대 대통령. 2011년 플리처상 전기 부문을 그걸로 수상을 받았고, 요 알렉산더 해밀턴은 그 미국의 그 또 대표하는 뮤지컬 해밀턴의 또 원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론 천호를 수십 년 만에 탄생한 최고의 역사 건축가다. 멋있다. 그러니까 예일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미국 최고의 비즈니스 전기 작가이고, 첫 저서는 또 그 JP 모건에 대한 그 평전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전기를 좀 출판해내는, 근데 책 좀 얇게 만들면 안 돼요? 아니면 한 몇 권으로? 요 정도면 진짜 한 3부작 나올 수 있겠다, 그죠? 미국 책도 당연히 두껍겠지? 자, 이 책은 이제 일반 위인 전기하고는 다르게 약간의 평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론 천호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평가도 좀 들어가 있어요. 해밀턴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고, 단순하게 위인 전기하면 이 사람은 이때 태어나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어 라는 걸 보여준다면, 요거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 해밀턴은 이래. 약간 요거 있었어, 해밀턴은 이래. 그리고 해밀턴을 영웅시하지 않아요. 되게 그냥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고, 칭찬할 부분에서 칭찬도 하면서 되게 막 찌질한 모습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이 해밀턴이. 그런 것들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게 정말 전기 작가로서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또 윌터 아이작슨도 굉장히 유명한 그 전기 작가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썼고 일론 머스크도 썼고, 약간 그분은 그 경영인, 요분은 약간 정치인,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론 천호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세밀한 어떤 그 문헌 조사와 방대한 사료를 바탕으로 기존에 사실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었던 이 알렉산더 해밀턴의 일생을 드라마틱하고 완벽하게 풀어냅니다. 요 해밀턴이 1700년대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300년, 250년 전에 어떤 그런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양한 사료들을 보면서 분석하면서 이제 했을 텐데, 굉장히 그 노고와 열의에 리스펙을 보냅니다. 요게 이제 제가 검색해보니까 미국 책으로 한 730페이지 정도 나왔다라고 해요. 그게 얇은 종이라서 그런가? 우리도 좀 얇게 만들어주시야. 너무 진짜 너무 무거워. 이거 보세요. 뭐죠? 이게 진짜 이거는 무기야, 무기. 그냥 때릴 수 있어. 당연히 이 책은 출간 직후에 그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올라갔고, 이 정도 책이면 당연히 줘야죠. 학계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독자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책값이 6만 원이에요. 저 6만 원짜리 단행본으로 책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그 정도로 되게 배울 점들도 많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근데 이걸 감히 읽어보라고 좀 추천드리기도 애매해. 좀 약간 애매하긴 해. 이거 읽어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래. 얇은 책도 아니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요약을 좀 해드릴 건데, 이제 해밀턴의 일생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1755년에 어디서 태어나냐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딱 보면 그냥 전형적인 백인 같잖아요. 근데 카리브해 네비스 섬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네비스 섬은 카리브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아버지는 가정을 버렸고 어머니는 이제 그거 어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아나 다름없는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이 해밀턴은 론 쳐노가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굉장히 성공에 대한 욕심, 본인이 살고 있는 카리브해에서 그 네비스 섬에서 살고 있는 본인의 처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되게 강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도 어렸을 때 열심히 하고 책도 틈틈이 되게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타고난 게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지적 재능. 그래서 글쓰기에도 탁월하고, 이걸 바탕으로 1772년에 허리케인 그 피해, 카리브해 허리케인 많이 오잖아요. 그 피해에 대한 이제 글을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그게 화제가 돼서 후원자들의 주목을 받고 뉴욕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천호는 이 부분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바닥에서 시작해서 스스로를 끌어올린 인물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야말로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뭐 미국 본토에서 살고 있는 뭐 가난하거나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민자들도 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잖아요. 미국에 가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뭐 요새는 조금 트럼프 때문에 덜한 것 같긴 해요. 막 우리나라 그 전세기로 그 엔솔 직원들 막 돌아오고 추방당하고 하는 거 보면 이젠 미국이 더 이상 뭔가 드림의 영역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당시에, 그리고 불과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몇십 년도 아니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아메리칸 드림의 원형이자 시초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뉴욕에 들어가서 이제 학문을 이어가던 이 해밀턴은 곧 미국 독립혁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지 워싱턴의 눈에 띄게 되고 조지 워싱턴의 부관이 되죠. 역시 사람은 역시 인맥발인 것 같아. 그렇게 워싱턴의 이제 신뢰를 등에 업고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요. 요크타운 전투라고 이제 독립혁명 당시에 큰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직접 전투를 지휘했고 전쟁 영웅으로서 명성도 얻게 됩니다. 이제 독립혁명 후에 이제 그 영국에서 독립을 하고, 그러니까 전쟁 후에 해밀턴은 강한 중앙정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방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이제 처음에 13개 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주들이 처음에는 되게 다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의 뭐 개별 나라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로 합치고 강한 정부가 그 각 주들을 이제 상위에서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상위에 있어서 그 뭐 지시도 내리고 좀 관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매디슨, 이것도 미국 대통령이죠. 4대 대통령인가요? 그리고 존 제이도 이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아마 초대 대법원장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요 세 사람과 함께 연방주의자 페이퍼를 집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헌법 그 비준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무기가 됐고, 지금도 현재까지 헌법 해석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이라고 봐도 돼요. 론 쳐노는 이 시기에 해밀턴을 사상가이자 실천가라고 표현을 하고 미국 정치 사상의 뼈대를 맞는 인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알렉산더 해밀턴을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뒤에도 보면 세계 근현대사 최고의 재무장관이자 현대 미국의 설계자 알렉산더 해밀턴의 일대기라고 써있거든요. 와, 22,000페이지에 달하는 고증 자료를 분석을 했구나. 뒤에 그렇게 써있어요. 대단하다. 전 못해요. 어쨌든 이 초대 재무장관으로 임명이 된 다음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주요 업적이 뭐가 있냐면요, 국가 채무를 정리를 합니다. 독립전쟁 당시에 주 정부가 진 빚들이 있거든요. 채권들이나 이런 것들. 이거를 연방정부가 떠안게 하면서 신용도를 높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립은행을 이제 설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연준이라고 하죠. 그 연방준비제도. 요 미국 중앙은행의 시작을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만듭니다. 그 당시의 이름은 퍼스트뱅크였고요. 그리고 관세 정책과 제조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그 보호 정책을 구상하고요. 또 통화를 안정시키고 신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당시에는 신생국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세계 강대국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갓 태어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 신용을 쌓을 수 있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번영할 수 있게 그걸 제도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론 쳐노는 그 알렉산더 해밀턴을 미국 자본주의의 설계자다라고 평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진짜 그냥 뭐 신과 같은 인물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해밀턴은 되게 사생활도 조금 문란했고 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인 제퍼슨과 매디슨 두 사람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조지 워싱턴의 아래에서 함께 미국을 건국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아래에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정적이 된 거야. 알력 다툼들 엄청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에서 찌질한 모습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퍼슨하고 매디슨은 좀 농업 중심, 그리고 약간 그 분권, 약간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정치적 이론이 다르기도 했지만 약간 찌질하게 싸우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고요. 이 책에 따르면.
또 프랑스 혁명에 대한 견해도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해밀턴은 프랑스보다는 이제 영국을 갑자기 또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에서 독립혁명을 했는데 프랑스보다는 영국을 지지를 더 하면서 너 이거 약간 반역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 듣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미국 최초의 정치적 성추문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레이놀즈라는 그 여자와 성추문이 일어나는데 스캔들이죠. 근데 해밀턴이 외도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투명성을 지키려고 했지만 평판이 크게 손상이 됐죠. 이런 좀 안 좋은 모습도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되게 입체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해밀턴은 이제 좀 일찍 죽어요. 정적인 아론버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1804년 유저주 위오켄에서 이제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결투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명예를 손상시켰어? 나랑 결투해.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총을 쏘면서 결투를 하게 되는 건데, 물론 그 당시에도 요 결투가 조금 야만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제 희생양이 됐죠. 그러니까 해밀턴은 아론버하고의 어떤 그 결투를 약간 자기 자신이 아론버를 쏘지 않음으로써 뭔가 서로 죽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했는데, 아론버는 얄짤없이 총을 쏴버립니다. 결국 아론버의 총탄에 이제 치명상을 입고서 해밀턴은 뭐 즉사는 아니지만 며칠 후에 4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죠. 론처노는 이러한 죽음을 보고서 미국 건국 세대가 보여준 정치적 열정이자 동시에 그 치명적 위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론처노가 글을 맛깔나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추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까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동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밀턴은 신화적 영웅이 아니라 뭔가 잘한 것도 많지만 인간적 결함도 많은 그런 진짜 전형적인 하나의 인간으로 묘사를 하고요. 또 위인전기인데도 약간 소설처럼 플롯이 있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이게 두꺼운데도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현재를 교차하면서 보여주는 시선을 되게 중심으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밀턴의 정책과 사상을 현대 미국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 파급도 엄청났죠. 그러니까 학술 전기인데 대중문화,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그 뮤지컬이 제가 알기로는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흥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문화로 파생되어 나간 대표적인 사례로 또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책은 미국의 어떤 정치제도나 금융제도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오늘날의 어떤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의 시작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었던가. 왜냐면 그 조지 워싱턴은 당이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거기서 이제 파생되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 통해서 그 정치적 모습도 엿볼 수 있었고, 하지만 무엇보다 되게 불우한 인생 시작이었잖아요. 거의 고아나 다름없는 카리브의 이제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자,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를 설계하고 미국의 어떤 헌법을 만들어낸 건국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한 이런 해밀턴의 의지와 영웅적 모습은 이 책을 통해서도 한번 배워볼 만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난한 사생아에서 미국의 건국 영웅으로 론처노의 알렉산더 해밀턴은 단순한 위인 전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국가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책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대꾸알족 안녕.